안녕하세요, 스드남입니다. 요즘 축구 자주 보시나요? 그렇다면 요즘도 재미있으신가요? 과거 펠레, 마라도나처럼 한 명이 캐리하는 경기, 세리아의 판타지스타, 수비 조직을 붕괴시키는 크랙, 판도를 뒤집는 중거리 슛이 그립지 않으신가요? 현대 축구의 전술은 다양해졌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축구만의 짜릿함은 점점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감독의 전술 싸움, 팀의 하나된 움직임을 좋아하는 분들에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현대 축구이지만 한 명의 선수에게 오는 감동은 과거보다 덜해지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현대 축구 최고의 감독 중 한 명이자 오늘날 전술의 트렌드를 주도하는 펩 과르디올라가 있습니다. 펩 과르디올라 이전에도 사키의 사키이즘, 크루이프와 네덜란드의 토탈사커처럼 현대 축구 전술의 기반을 다진 역사가 존재하지만 최근에 펩 과르디올라 때문에 축구가 재미없어졌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분야가 진화할수록 관습, 체계가 고착화되었듯이 축구 또한 전술이 고착화되고 같은 양상의 경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도 전술을 깨부수는 뛰어난 선수들이 많지만 과거보다 선수 한 명이 주는 감동이 적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의 전술적 방향성을 제시한 펩 과르디올라, 정말 축구를 망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다고 해서 현대 축구의 방향성이 잘못된 것일까요? 현대 축구에는 다양한 감독들이 존재합니다. 선수들을 잘 관리하고 동기부여를 주는 매니지먼트형 감독, 자신만의 전술적 철학으로 팀의 발전을 이끄는 전술가, 자신의 카리스마를 통해 선수들을 이끄는 리더형 감독, 이 외에도 개개인을 뚜렷하게 특정 지을 수 없을 만큼 다양한 감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 축구에서 감독은 축구 철학이 있어야 고평가받고 팬들에게 찬사를 받으며 천문학적인 연봉을 받습니다. 자신만의 축구 철학이 없다면 팬들의 강한 반발심이 나오기도 하니까요. 그만큼 축구 철학은 현재 감독에게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펩 과르디올라의 축구 철학은 무엇일까요? 그의 축구 철학이 도대체 뭐길래 많은 존경을 받고 있을까요? 펩의 바르셀로나 하면 무엇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티키타카? 세월간이? 메시? 이 외에도 많은 것들이 생각나는데요. 많은 전문가들이 핵심으로 언급했던 것은 바로 6초 룰이었습니다. 우리가 공을 빼앗겼을 때가 상대가 공을 소유하기 가장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했던 펩은 바로 체계적인 압박으로 공의 소유를 가져오는 것이 그의 전술의 핵심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펩의 축구 철학은 소유와 지배입니다. 이에 더해서 부스케츠 롤로 대표되는 빌드업 체계, 인버티드 풀백 등 수없이 본인의 축구 철학을 위해 많은 전술적 시도와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정리해보면 단순히 패스 축구가 아닌 공간, 시간, 흐름을 지배하는 소유를 통한 지배 철학을 가장 완벽하게 구현해낸 것입니다. 펩의 축구 철학이 완벽하게 녹아들면서 스페인 축구가 꽃피우기 시작합니다. 바르셀로나의 전성기, 라리가의 강력함, 스페인의 메이저 3연패가 펩의 등장과 딱 맞아떨어지기도 하니까요. 따라서 소유와 지배라는 축구 철학에 대한 반격 또한 라리가 팀들에서 시작됩니다. 엘 클라시코의 전성기로 기억되는 펩 대 무리뉴 시절, 대망의 1차전은 레알 마드리드의 팬들의 바람대로 무리뉴가 공격형 축구를 가져오게 되지만 0대5 참패를 당합니다. 당시 바르셀로나에게는 맞수를 놓으면 안 된다는 것을 레알 마드리드 팬들에게 각인시킨 무리뉴는 천천히 바르셀로나를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레알 마드리드 감독직 이전에도 셸리를 추구하는 축구를 했던 무리뉴는 자신의 장점과 최고의 선수들을 가지고 바르셀로나만을 위한 전술을 가져옵니다. 최고의 선수들이 있는 라커룸을 자신의 카리스마로 지배하여 최고의 선수들을 가지고 누구보다도 완벽한 역습 체계를 갖춥니다. 또한 메시를 막기 위해 페페 라모스의 더티한 플레이도 서슴지 않고 주문합니다. 이 결과로 그 막강한 펩의 바르셀로나를 제치고 121득점이라는 역대 최다 득점으로 리그를 우승하기도 했습니다. 또 한 명의 인물을 언급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바로 디에고 시메오네입니다. 지금 라리가가 재미없어진 이유이기도 하다는 당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전술은 소유를 통한 지배에 반대였습니다. 이전 442와 달리 중앙 블록을 두껍고 촘촘하게 쌓고 일부러 상대에게 소유권을 내주지만 공격 루트는 허용하지 않던 수비는 바르셀로나를 미치게 했습니다. 그리고 공을 뺏은 직후 좌우 넓게 펼쳐진 윙어의 빠른 역습까지 타도 바르셀로나의 정석을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당시 팔카오, 코스타처럼 해결해주는 공격수가 있기에 가능한 전술이었지만 시메오네의 축구는 실리적이면서도 매력적이었습니다.
그 결과 레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라는 막강한 양강 구도를 깨뜨리고 리그 우승이라는 성과도 거두게 되죠. 타 리그에서도 6초르를 더 극단적으로 활용하는 클럽 도르트문트의 헤비메탈 축구, 바이에른 뮌헨의 태산가치 높은 체급 축구도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으시면 매우 치밀한 전술 싸움들의 향연으로 들리시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왜 현대축구는 전술의 고착화, 똑같은 경기 양상으로 인해 재미없어졌다는 소리를 듣고 있는 것일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펩 가르디올라에게 영향을 받은 감독들이 많아집니다. 그로 인해 많은 감독들의 전술적 큰 틀이 어느 정도 비슷해집니다. 그를 상대하는 압박의 완성도, 공간 싸움의 수준이 팀들마다 높아지면서 현재 굉장히 수준 높고 비슷한 색채의 축구를 빅리그의 중하위권 팀들, 병방 리그의 팀들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준은 높아졌는데 왜 재미없다는 소리는 계속 나올까요? 그중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은 선수 개개인의 퍼포먼스가 나오기 힘든 구조로 발전되었다는 것입니다. 공간이 협소해지고 팀들은 자신들의 하프 스페이스를 막기 위해 사력을 다하기에 과거 마법을 부린다는 비유까지 나왔던 전통 10번의 전면, 한두 명쯤은 기본으로 제치는 윙어 등이 점점 나오기 힘들어졌다는 것이죠. 물론 음바페, 비니시우스, 라민 야말, 케빈 더브라이너, 살라 등 엄청난 고점을 지녔고 실제로도 그러한 플레이들을 보여주는 선수들은 많지만 최근 아스널 대 레알 마드리드가 그랬듯이 선수의 고점보다는 그것을 틀어막는 전술의 완성도가 더 중요해진 시대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감성, 낭만을 채워주던 선수들처럼 현재 월드클래스 선수들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기엔 어려운 환경인 것이죠. 이에 따라 판도를 바꾸는 한 명의 선수보다 고점은 낮지만 전술 이해도가 뛰어난 몇 명의 선수가 팀에게는 더욱 이득이라는 것입니다. 최근 출전 기회가 줄어든 이강인을 PSG가 놓기 어려운 이유도 다양한 포지션을 소화하고 확실한 무기까지 있기 때문에 전술적 가치가 충분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선수들의 고점 높은 플레이가 줄어든 것은 단순히 전술의 발전 때문만은 아닙니다. 현재 선수, 감독, 심지어 팬들까지도 축구의 경기 수가 너무 많다고 지적합니다. 한 경기 한 경기 에너지 레벨이 매우 높은 스포츠 중 하나인 축구는 심지어 많은 전술의 기반이 활동량이 바탕이 되는 방향으로 발전이 되었습니다. EPL을 기준으로 유럽 대항전을 나가지 않는 중하위권 팀들도 컵대회 포함 40경기 초반에서 최대 50경기 가까이 경기를 한다고 합니다. 지난 시즌 챔피언스 리그를 비롯해 클럽 월드컵 및 각종 대회가 많았던 맨체스터 시티는 비공식전을 제외하고 총 한 시즌에 63경기를 치렀습니다. 게다가 단순히 경기만 많은 것이 아니죠. 원정 경기를 뛰기 위해 장시간 비행기 이동 횟수는 점점 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 정도의 레벨의 선수들은 무조건 국가대표에 차출이 되기에 경기 수에 대한 부담은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상황입니다. 파와 UEFA가 경기 수를 점점 늘리는 것에는 어느 정도 동의는 합니다. 선수들의 높은 연봉과 천문학적인 이적료, 그 외에 들어가는 비용들을 생각했을 때 경기 수를 늘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UEFA 네이션스 리그처럼 일반적인 A매치를 국가 대항전으로 만들어 불필요하게 선수들의 부담을 더 늘린 것, 챔피언스 리그를 비롯한 유럽 대항전의 포맷을 바꿔 억지로 더 많은 경기를 하게 만든 것은 선수들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근데 팬들은 경기를 더 많이 보면 좋은 거 아닌가? 라고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늘어난 경기 수로 인해 선수들의 에너지 레벨이 떨어지고 내가 응원하는 선수의 부상 위험은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태산 갔던 로드리는 이번 시즌 초 장기 부상을 당하고 그 어리던 페드리는 2021 시즌 바르셀로나에서 52경기를 치른 직후 유로 올림픽을 연속으로 차출되어 총 80경기를 치렀습니다. 당시 그의 나이는 19세였고 한동안 부상 빈도가 많아지면서 어린 나이에 많은 고생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는 무리하게 차출한 스페인 연령 대표팀, 어린 나이에도 출전 시간을 관리 못한 바르셀로나의 잘못도 크지만 현재 비상식적으로 많은 경기 수는 선수들에게는 위험을, 감독에겐 지친 선수들로 인한 어려움을, 팬들에겐 템포 느린 경기와 좋아하는 선수의 부상 걱정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마지막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펩 가르디올라를 조금 이용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꽤나 중요하게 나오는 전술적 고착화, 똑같은 경기 양상에 대한 부분은
축구를 가볍게 접하고 즐기는 팬들에겐 더 이상 메리트가 아니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는 펩 과르디올라를 필두로 한 전술의 발전에 대해 절대로 부정적인 입장이 아닙니다. 덕분에 저를 비롯한 팬들은 감독들의 치열한 지략 싸움, 전술적 변화로 새로운 능력을 보여주는 선수들, 감독에 따라 변하는 팀 컬러와 축구 철학 등 많은 즐거움을 얻었습니다. 현재 경기를 지루하게 느끼는 가장 큰 이유는 어떻게든 경기 수를 늘리려 하는 단체들이며, 경기 수를 늘리는 것이 불가피하다면 선수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규칙과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낭만 넘치던 축구를 매우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지금의 축구도 너무 재밌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지나친 경기 수에 대해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챔피언스 리그 4강도 진행되고 있죠. 앞으로 더 재밌어질 축구를 기대하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아 맞다! 영상 보시는 김에 구독,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세요. 제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은 매주 월요일이나 토요일에 업로드 됩니다.